반갑습니다.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입니다. 상처가 보석이 되다.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라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은 대부분 이 책, 상담 면접의 기초라는 책을 범위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많은 상담 선생님들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라포 형성이에요. 라포 형성이 뭐냐면 상담을 하기 전에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담자랑 신뢰를 형성하는 시간이에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먼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내담자와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물론 쉴 수도 있어요. 표현을 하다 보니까 뛰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손잡고 있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겠죠. 믿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상담사 또한 내담자를 신뢰하고 내담자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 그런 서로 신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왜 그렇게 중요하긴요. 바로 목표 달성에 절대적인 필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비결이 있나요? 그냥 친한 척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친구들 사귀는 것처럼 마음 다 주고 솔직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고요? 이 관계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문가와 문제를 가진 사람이 계약된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상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 신뢰를 형성하는 것마저도 전문성의 일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성 요소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책을 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상담사들이 라포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저런 쇼도 많이 해보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에 상담사는 상담사 다음으로 내담자를 만나게 되는 그 시간에 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보편적으로 상담사들이 라포는 이렇게 형성합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상담사는 라포는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필요 충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적 이해, 그리고 무조건적 존중, 사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에요. 그리고 진솔성 혹은 일치성이라고 말하는 요 세 가지가 상담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뭐냐면 첫 번째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지 이해했구나. 그 다음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건 뭐냐면 내담자가 느끼기에 이 사람은 날 판단하지 않구나.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혹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구나. 이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솔성 혹은 일치성은 이 사람은 나를 만날 때 가식적이지 않구나. 뭔가 꾸밈 없구나. 이 사람은 나한테 정말 솔직하구나. 다시 만나도 이 사람은 똑같은 태도를 나한테 보여주겠구나. 정말 이 사람 순수하게 그냥 나를 나로서 바라보는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난 솔직할 거야. 난 얘를 정말 진정으로 존중해. 얘를 정말 이해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갑자기 쉽게 그냥 딱 한 번으로 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한 시간 안에서도 똑같은 느낌을 내담자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상담사 이 말하고 저럴 땐 저 말하고 상담사가 막 요란하게 막 방정 들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또 막 이렇게 이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상담사는 내담자를 만났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똑같은 일치된 판단을 유보한 자세를 내담자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렇게 정말 했거든요. 왜 내담자가 마음을 안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선생님들 같으면 처음 만났다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서 내 마음이 여기 시다닥 확 닦아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내담자 마음은 우주와 같아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신세계는 우주와 같아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담자가 얘기를 할 때 상담사를 적대시하고 믿지 못하고 솔직하게 얘기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 비춰졌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느꼈을 때. 그럼 상담사들이 뭐라고 해요? 제가 저번에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괜찮아 이렇게 해도 내담자들 믿지 않는다고 했죠.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상담사는 내담자한테 괜찮다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말해도 나는 비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뭘 말을 해야 뭐 쉽지. 말도 안 하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 현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무엇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 때문에 어려운 것인가? 그 안에 있는 어떤 팩트, 원인이 아니라 그 문제, 사실, 어떤 컨텐츠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그 이야기거리 때문에 이 내담자가 나한테 무엇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가? 그거 자체를 다루는 겁니다. 그 두려움 자체를. 그 불신에 대해서 말이죠. 같이 상호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담자도 마음을 열어야 되고 상담사도 똑같은 그런 진정한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상담사는 내담자를 온전히 수용할 자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계속 벽을 두고 상담사를 믿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지금 내담자가 보여준 태도 아무개님은 지금 그 얘기를 말하실 때 굉장히 머뭇거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믿어오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사람을 상담사라는 이유로 다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 욕하는 거 되게 죄책감 느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걸 가설이라 둡시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안무개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오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혼자서 그렇게 판단하고 나쁘고 죄책감 느끼고 하기보다는 저랑 함께 그것을 진짜 나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같이 판단해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내담자에게 그 진솔한 그 순간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담사가 진짜 내담자를 판단할 마음이 없고 내담자에 정말 진솔하게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 이런 말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간혹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해요. 특히 아동 청소년 상담하실 때 말이죠. 그죠? 얘가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얘가 부모님이 분명히 이렇게 했으면 힘들 텐데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셨죠? 라고 물으면 괜찮다. 말해라. 선생님 비밀 다 지킬게.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종종 보고가 들어와요. 자, 앞에 이 사람 사기꾼인지 진짜인지 모르는데 나 믿고 다 얘기해봐. 괜찮아. 라고 직접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너 나 판단하지 않고 정말 내 편 맞지? 라고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때 많이 속았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 안 속았어요? 네 비밀 꼭 지켜줄게.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비밀 다 지킬 테니까. 이러고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뒤통수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저 인간이 내 얘기 절대 안 했다고 해놓고서 내 얘기로 뒷담화 깠네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세요? 한 번쯤 다 있으셨을 텐데요. 없었다면 정말 진짜 좋은 사람만 옆에 두셨나 봐요. 저는 인생이 사기였습니다. 농담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로는 내담자에게 신뢰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태도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태도만이 답일까? 그렇지 않아요. 이 태도는 누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상담사 자신은 혼자서 다 진솔했고 솔직했다고 칩시다. 근데 내담자가 느끼기에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 내담자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때? 진짜 내가 말한 거 진짜 같지? 나 믿을만 하지? 안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담자가 그제서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면담 후에 상담사는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담사가 계속해서 자기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 뭐요?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그리고 진솔성. 이것을 상담사가 당연히 제공해야겠지만 누가 느껴야 된다고요? 상담사가 이런 태도를 보인 내담자가 이것을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받아들이게 되면 내담자도 조금씩 자기 얘기를 하게 되겠죠. 조금씩 마음문을 열게 되면 그때부터 상담은 제대로 신뢰로운 관계에서 촉진적인 관계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상담이 끝난 후에 혹은 상담 중에 상담사 자기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많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내담자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했나? 내가 이해했다는 거를 내담자가 지금 알아차렸을까? 느꼈을까? 내가 내담자 문제를 내 관점이 아니라 내담자 관점에서 진짜 제대로 보고 있을까? 내가 내담자를 수용적인 태도로 그리고 행동으로 내담자를 만나고 있나? 그리고 이것을 내담자가 느끼고 있을까? 그죠? 그리고 내담자가 이거를 경험했을까? 느꼈을까? 나의 진심을? 그리고 내담자가 날 불편해하는 이유가 있을까? 혹시 이 부분은 내담자가 날 좀 불편해했을까?
이 부분이 좀 불편해서 내 남자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어떤 경우가 있었지? 그럼 무엇 때문이지? 나는 정말 내 남자에게 얼만큼 진정성 있게 대했지? 정말 솔직했을까? 이것을 내 남자도 혹시 느꼈을까? 혹시 나의 어떤 부분에서 내 남자가 나에게 모순된 점을 느끼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죠. 내 남자가 이런 나를 전문적인 상담사로 경험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전문성이 있다는 사람으로 검증이 됐을까? 이 사람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자, 이렇게 내 남자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상담은 내 남자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상담사 중심의 상담사 판단에 끌고 가는 상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내 남자를 위한 거예요. 내 남자에게 도움되는 상담이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잠깐 상담사를 믿지 못하는 내 남자의 어떤 마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다뤘는데요. 이럴 때 내 남자가 무조건 상담사를 믿지 못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남자가 지금 이 문제에 정말 압도적으로 갇혀있구나. 정말 이것 때문에 내 남자가 진짜 힘들어하는 중이구나. 그래서 앞에 누가 있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내 남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은 라포 형성에 대해서 잠깐 다뤘어요. 그래요. 이렇게 조금씩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도 조금씩 체득화되고 몸에 조금씩 묻게 되겠죠. 그죠? 묻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적용이 될 순간이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길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만. 그죠?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그 하루에 주어진 일과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과정을 조금씩 다루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전문성을 발휘하는 유능한 상담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니까 용기 내세요. 그러면 오늘 또 맑음 저기 짠하고 생길 수 있어. 담 걸렸다. 여기에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공감적 이해, 그리고 무조건 자유. 총 3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받아 쓰세요. 첫 번째가 공감적 이해. 공감적 이해가 있고 두 번째가 이것도 이상해. 다시 이렇게 해야겠다. 자, 총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가 공감적 이해, 그죠? 두 번째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그리고 마지막이 일치성이라고도 하고 진솔성이라고 말하는 우리 솔직함, 진솔성,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